자,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항등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정식.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 자, 등식은 말 그대로 등호를 이용한 식입니다. 등호를 이용한 식이 등식이에요. 근데 그 등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식을 먼저 쌤이 보여줄 건데, 2x-1은 0. 또 하나는 2x-1은 2x-1이다. 이러한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위에 있는 식을 보면, x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한다고 해볼게요. 자, x에다가 1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 마이너스 1은 1인데 0이 아니죠. 그럼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x-1은 0, 이 식을 성립을 하려면 x의 값이 몇이 돼야 돼요? x는 2분의 1의 값이 되어야 1-1은 0이다. 그래서 성립이 하겠죠. 그래서 모든 x값이 아니라 위에 있는 식처럼 특정 x값, 그러니까 하나의 x값만 있는 거죠. 특정 x값에만 성립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방정식입니다. x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특정하게 정의가 되면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x값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 그거를 해 또는 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뭐 근의 방정식 또는 해집합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x값 그거를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뭐라고? 방정식이다. 방정식은 특정 x값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은 이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100, 1000, 만, 10만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그쵸?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성립을 해요. 자,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항상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x의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을 한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볼까요? x의 값은 몇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왜? x가 전체가 다 답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요. 미지수. 그래서 다음 식은 항등식이다. 그랬을 때 이 a의 값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미정계수라고 해요. 이 미지수를 이 항등식에서는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미정계수. 이 미정계수는 뭐냐면 안일 비에 정할 정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수인데 정해지지 않은 거 그거를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는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의 값이 몇이 될까요? 왼쪽 x는 x끼리 비교했을 때 똑같고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비교했을 때 a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이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내림차순 정리법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그 보기 전에 이 항등식이라고 나타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x값. 쌤이 아까 말했죠. 항등식은 모든 x값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x값 그리고 또 다른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
또 다른 어휘가 있는데 모든 x값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값에 대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모든 x값이 성립을 한다.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다음은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어떤 x가 와도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무슨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의 값 모든 x값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항등식은 미정계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식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대요. 근데 x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안 했죠. 왜냐? x는 어떤 값이 와도 다 성립을 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그럼 뭘 물어본다? 미정계수. 그래서 미정계수인 a,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건 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제가. 왜냐? 같은 한 끼리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동료한끼리 비교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a-1의 값은 몇이 돼요? a-1의 값이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왼쪽과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b는 왼쪽이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b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이네요. 상수는 1 똑같네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a의 값은 말 그대로 같은 한 끼리 비교를 해서 개수를 맞춘다. 그게 개수 비교법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입니다. 수치 대입법. 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x의 값을 어떤 것을 넣어도 식이 성립을 하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치를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수치도 대부분 두 가지를 넣습니다. 왜? 수치 대입을 두 가지를 해야 식이 두 가지가 나올 거니까. 그럼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하는 겁니다. 자, 쌤은 처음에 x는 1이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x는 1.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왼쪽은 5-3 더하기 1, 오른쪽은 a-1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3은 a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쌤이 왜 작은 숫자를 하냐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5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거는 a-1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주면 9는 a-b다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끌어오면 a 더하기 b는 3, a-b는 9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하면 이 a는 12, 그래서 a는 6, b는 마이너스 3의 값이 나오네요. 그거 봤더니 이 위에 나온 값이랑 이렇게 나온 값이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개수비교법을 써도 되고,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만약에 전개해줘야 되는 식이 많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게 더 편하겠다. 그거를 판단하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쌤이 또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내림차순 정리법. 자, 이거는 뭐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우변에도 식이 있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왼쪽으로 다 넘깁니다. 근데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점점 작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위에 식에서 보면은 가장 높은 항은 2차 항이죠, 2차 항. 그래서 2차 항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2차 항, 그 다음에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것은 0이 된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우변을 다 넘기니까. 그래서 x제곱 2차항에 관한 건 5,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죠. 넘어오니까. 그럼 x에 관한 거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상수항은 1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변이 0이에요. 우변이 0인데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이지만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0이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또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했잖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럼 얘도 0이 될 거고 이 친구도 0이 될 거고. 그래서 구하면 여기도 a는 6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아, 우리가 방법을 다 다르게 했지만 결국에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의 값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내림차순 정리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그럼 문제를 이어서 한번 계속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1번.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은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에 봤던 거, 내림차순 정리법이랑 비슷하네요. 자, 왼쪽으로 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된다 했죠? 오른쪽은 똑같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A는 1, B는 0, C는 마이너스 2의 값이 되겠구나.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2번은 좌변과 우변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비교를 하면 된다. 왜? 그냥 비교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개수비교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항은 2차항, 1차항은 1차항,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요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8의 값을 갖겠네요. 자, 3번. 3번을 뭘 쓰면 좋을까 하고 봤더니 내림차순 정리법은 일단 안 되고 계수 비교법을 하려 했더니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개를 또 해줘야 되고 사실 전개를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전개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지금 보면은 A, B, C 세 가지가 있죠. 미정계수의 값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수치 대입도 세 번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x 값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처음에 x는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첫 번째 항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그러면 좌변은 c만 남네요. 그래서 우변은 5가 되겠네요. 5. 벌써 c의 값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x는 0이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5의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 5의 값을 가스는 2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2. 자, 2의 값을 넣으면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를 넣으면 2, 4,
4 마이너스 2니까 2 더하기 5. 그래서 7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C의 값이 몇이에요? C의 값이 5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넘겨주면 이 친구는 0. 이 친구는 A 더하기 B는 2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립을 하실 거예요. 더하면 2A는 2. 그러면 A의 값은 1이고 B의 값도 똑같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정계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k 더하기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5k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k에 대한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대요. 그럼 k 값을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은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걸 보고 개꿀 이러면서 바로 0, 0, 0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틀린다. 왜? 지금 이 항등식은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k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k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이 식을 보면 k제곱, k에 대해서 2차항이 나올 건 없죠. 그래서 1차항이 최고인데 그래서 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k가 아닌 것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거를 곱하면은 x제곱이 나오죠. 그럼 x제곱 k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도 x가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라는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k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묶입니다. 그 다음에 k가 아닌 것들 x제곱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x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다라는 건데 양쪽 변을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이 친구가 그거네요. 이 친구가 2x네요. 2x 마이너스 2x 그래서 마이너스 5와 그다음에 x 더하기 3k라고 묶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로 묶이겠네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결국에 0k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0이 되어야 되고 이 친구들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0이 되려면 x는 5가 되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의 값이 되어야 0이 되겠죠. 그런데 이 k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 k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변, 이 두 가지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공통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정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x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항등식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